네, 안녕하십니까. 퍼플 유니버스 오프라인 팟캐스트 2회차죠. 네, 1회차 때는 소소하게 파일럿 형태로 진행을 해봤다면 지금 장소부터 약간 힘을 줬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1회차 때는 주제별로 전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약간 다루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카테고리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판매할 상품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이제 컨텐츠를 안 하면 거의 이제 바보란 소리가 들릴 그렇죠. 정도인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컨텐츠를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는 뭔가 예전처럼 광고, 전단, CF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매장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컨텐츠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한 다음에 직접 소비하러 오는 형태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결국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 있다는 존재 자체도 사실 모르는데 이거를 소비하고 구매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좀 저는 비유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 혹은 역세권의 좀 그런 상권 거리 휴대폰이든 컴퓨터로든 유튜브로 수많은 영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쑥쑥쑥 지나가는 느낌은 이런 백화점 내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라고 생각을 해요. 외관, 뭐 간판의 분위기 유튜브 상에서는 뭐 제목이고 썸네일이 될 수 있다. 컨텐츠가 결국은 인지, 노출, 각인, 구매, 그다음 재구매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인지 노출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들어오냐 이거죠. 네. 나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90%라는 거죠. 광고로 그거를 다 하려고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영업자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콘텐츠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되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절반을 막 광고비에다가 다 쓰고 뭐가 남겠냐라는 거예요. 콘텐츠 만드는데 돈 드냐고요. 광고로 다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써도 힘들 수 있어요. 대기업을 일단 못 이겨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무조건 컨텐츠를 그래서 쌓아야 되는 거고 내 사업의 가장 강력한 강점, USP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컨텐츠인데 알면서도 안 움직여요. 너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업종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가장 그래도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그게 컨텐츠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로 웹이나에서 많이 소개하지만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지를 해외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 되게 직관적인데 잘해요. 직관적인데 효과가 아웃풋이 되게 커요. 얘네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은 그냥 나는 한번 갖고 와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좀 종합적으로 많은 업종의 자영업자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유형으로 최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업종 분들은 컨텐츠를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목조목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주로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3C 전략이라고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에 대한 생각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가면 내가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타겟들, 커뮤니티 결국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야 판매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두 개가 설계가 되면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가 나오는데 요식업부터 만약에 본다면 요식업은 사실 명확해요. 음식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 메뉴를 넣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치킨집 을 하고 있으면 깨끗한 기름에 치킨을 계속 튀기는 거를 올려서 보여줘도 된다는 거고 본인들의 음식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카페나 디저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콘텐츠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딱 진짜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카페면 맨날 이제 커피 내린다 하면 그것만 이제 계속 찍다 보니까 너무 이제 브이로그스러운 촬영.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카운터 앞에다 놓고 날 찍으면서 손님들 응대하는 걸 차라리 컨텐츠로 만들기 나아요. 모자에다가 달고 자기를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래서 요식업은 그렇게 컨텐츠를 해서 온라인에서 여기 맛있을 것 같다.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공유해줘 봐야겠다. 이렇게 하게끔 해서 고객들의 입에서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이 소리 나오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가요. 사람을 보게 되면 돈은 따라와요.
두 번째로 뭐 미용실이나 맨즈샵, 바버샵 이런 데는 하루에도 잡을 수 있는 고객들의 풀 자체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객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특화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으면 좋죠. 어떤 사람은 이 스타일은 진짜 잘해. 어떤 사람은 펌인데 무슨 펌. 어떤 사람은 탈색인데 탈색 헤어만 엄청나게 잘해.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만약에 돼 있으면 훨씬 더 객단가를 높이기가 유용하죠. 내가 이 비용을 들이는데 예상되는 퀄리티가 안 나온다? 100%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프리미엄하다라는 거가 붙어야지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남들이랑 다 똑같은 데서 가격 경쟁하려고 하면 답 없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대중을 노릴 수밖에 없겠죠. 노리다가 한쪽에서 무조건 VIP 서비스가 들어간다던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나중엔 여기서 사람들 많이 받았을 때 매출보다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객단가를 높이려면 당연히 컨텐츠로서 이걸 진짜 잘한다는 걸 알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특수성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돼 있다. 예, 예. 이런 기술로 좀 봤을 때 뭐 미용도 있지만 일터가 이제 따로 있진 않지만 어딘가로 가서 또 하는 그런 기술직도 있잖아요. 전문 기술직이라고 하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기장을 한다던가 모배를 한다던가 인테리어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본인이 따오는 계약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겠죠, 결국.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들이 컨텐츠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어떤 것도 봤냐면 유튜브에 롱폼을 올리는데 그냥 하수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뚫는 과정을 그냥 다 브이로그로 보여줘요. 유튜브 배너에 영어 문의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냥 대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를 다 잘 뚫고 이거 나 전문이다. 그런 분들은 일상의 컨텐츠화가 돼야 되죠. 나는 이 정도로 잘한다는 걸 비포 애프터 사진만 보고는 몰라요. 직접적으로 두 눈에 보여야지만 신뢰가 가는 직종인 거죠. 그쵸.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냥 내가 일하는 모습만 담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전문 기술직의 장점은 이 시공하는 과정이나 처리하는 과정을 재밌게 봐요. 맨날 똑같은 일 같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신기하게 보여질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힐링 컨텐츠죠. 그쵸,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벽돌 이렇게 조작하는 거 막 보는 거. 배수로 이런 거죠. 기름때 때문에 막혀서 안 뚫리는 경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뚫리는 거 보면 그냥 속이 시원해요. 식당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거 보잖아요. 전화할 것 같아요. 퀄리티가 있으면 비싸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술직은 그런 식으로 일상의 컨텐츠화를 하시면 된다. 저는 또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것 중에 헬스 관련 컨텐츠랄까요? 헬스장이나 이런 피트니스 결국은 이 피트니스도 사실 마찬가지로 미용실 맨즈샵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실력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조금 결은 다른 게 결국은 내 몸을 잘 알아야 되고 내 몸을 맡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뢰도와 나와의 친화력, 그 공감대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랑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컨텐츠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 고객들이랑 이런 상담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냥 그게 스토리에 올라가면은 오히려 다른 고객들이 보고 이 사람은 나랑 할 때도 똑같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봐주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모든 회원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특히 피트니스 쪽은 피지컬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되거나 이 컨텐츠의 결을 인플루언서 쪽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게 원래 본질인 그쵸.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내가 이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냐, 파악하고 있냐,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져야지만 내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네. 사업의 구조와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고객분들의 사례를 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다 체형도 다르고 고민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줬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한 그 정보성 말고. 유통이랄까요? 이제 도소매 이런 업종분들은 또 예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사실 일상의 컨텐츠화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분들의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가 고객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시청자예요. 나는 안 필요해. 우리 이모가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야. 원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모한테 여기 사장님 되게 정직하고 신뢰 있어. 콘텐츠 보면은 막 자기 브이로그 막 찍는데 손님들 대하는 것도 막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전화해봐 해가지고 여기랑 제3자를 다이렉트로 계약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아요. 무조건 컨텐츠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약을 이어질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아지는 게 이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거든요. 다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컨텐츠화, 내가 얼마나 바쁘게 부지런히 살고 거래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이쪽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셔도 되고 내 컨텐츠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 완전 최초로 제조를 하는 그런 공장들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차라리 좀 어필을 하시면 좋냐면 공장은 무조건 B2B예요. 무조건 큰 건 계약, 큰 거래처들이 많아져야 결국은 내가 최종적인 연매출로 따졌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한 신뢰도 높은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최석장, 온양석산에 이제 김 대리님인가 있는데 그분이 릴스 막 찍고 애완돌 막 씻는 것도 막 400만인가 그래요, 조회수가. 그분이 컨텐츠를 하고 나서 그 내년에 매출이 20%가 올랐나 그랬어요. 컨텐츠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대리님을 보고 대량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인데 대표님이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공장을 진짜 적나라하게 알릴 수 있는 팀원들이 있거나 그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 내부에서 찍을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해야 돼요. 여기는 그 공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그냥 재미와 흥미,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이게 여기가 무슨 공장 뭐 하는데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B2B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업종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네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비즈니스 컨텐츠 마케팅을 잘 활용해서 다 잘 되면 세상이 행복할 텐데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이 한국이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막 교육열도 너무 치열하고 맞아요. 경쟁이라는 압박이 견뎌내야만 하는 좀 사회성이 좀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지 폐업을 안 할 수 있게끔 좀 컨텐츠적인 혹은 마케팅적인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면 폐업을 하지 않기 위한 파해법, 전문 기술직이라고 하죠. 단순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과포화예요, 대한민국은 일단. 근데 과포화 속에서 나의 경쟁 상대도 나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차별점을 안 두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우리 매장,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보일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사업의 방향성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어요. 그 1000명만 내 매장에 매달 오게끔 만들어도 매출은 걱정이 안 돼요. 가족도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회식하려고 지인 막 회사 동료들 데려오고 친구들 데려오고 다 데려오거든요. 사람이 불러오는 거를 자영업을 좀 통달하신 분들은 알아요. 결국은 너무 많은 것들을 뿌리고 있으면은 단순화시켜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광고 소비를 줄이고 이 돈을 컨텐츠에 투자를 해야 돼요. 컨텐츠에 투자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 컨텐츠 만들면 전부 다 올려봐요. 유튜브, 모든 인스타, 플랫폼에. 틱톡, 스레드, 트위터 모든 멀티 플랫폼이 사실 널려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에 다 다른 유형의 컨텐츠를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숏폼이 가진 장점은 모든 플랫폼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인스타에만 올리는데 당연히 조회수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그거 틱톡에 올리면 100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에다가 다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컨텐츠 멘토와 커뮤니티를 찾아라. 왜냐면 컨텐츠를 대행을 많이 맡기고 하잖아요. 대행 서비스의 한계점은 뭐냐면 내 사업을 내가 가장 잘하는데 그걸 과연 맡기니까 대행업체한테 맡겼을 때 과연 100% 이해해서 할 수 있을까? 100%는 안 돼요. 절대로. 결국은 내가 나중에 컨텐츠를 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대행밖에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PD님을 그냥 꼭 채용을 그렇죠. 내부 마케팅 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보게 해야 그래도 외주 맡기는 경우보다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 직원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전문가로 만드는 게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 비용은 당연히 쓰셔야겠죠. 근데 그게 광고에다가 돈을 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번째는 첫 번째도 고객, 두 번째도 고객, 세 번째도 고객이에요. 고객 감동에 모든 신경을 사실 쏟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셀러예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 새 제품이 나왔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 생일인 사람 아니면 그 달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사람 아니면 재구매를 뭐 10번 이상 한 사람 그냥 무조건 뭔가를 보내줬을 거예요. 이 브랜드에서 나 일기 개인인 나를 기억해주네. 자기가 그냥 스토리 올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입소문을 타게 돼요. 사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매출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하나의 컨텐츠만 해보고 사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냥 세상 끝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적용해보고 댓글이나 반응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그리고 결국은 버텨야 돼요. 이거 못 버티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건 좋은데 다양함의 그 의미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여행 컨텐츠 했다가 갑자기 막 댄스 챌린지 했다가 다른 인플루언서들에서 잘 나왔던 거를 잘못 벤치마킹하는 경우인 그니까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본질 이런 거를 잘 각자의 업종에 맞춰서 세팅을 잘 해서 지속은 하되 버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정리만 될수록 버티는 기간도 짧아지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컨텐츠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다 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유익했네 생각이 이제 드신다면 앞으로의 저희 컨텐츠를 또 봐주셔도 좋고요. 나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혹은 멘토링을 또 이제 필요로 한다 하면 이제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이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을 때는. 네네. 네, 퍼플 유니버스 멤버십이죠. 이 퍼플 유니버스라는 멤버십은 고객들한테 진짜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멘토와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속을 할 줄 알아야 컨텐츠도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꾸준한 J커브 성장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이제 멤버십은 저희의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1년 동안 받는 거죠. 저희가 멘토가 될 거고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 각자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서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월 제가 1대1 줌 코칭을 들어가고요. 이제 구준 대표님과는 전체 줌 미팅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한 피드백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잘못되거나 색깔이 잘못되거나 디자인이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내 컨텐츠에 대한 디테일한 피드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결국은 다음 컨텐츠를 할 때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만 하냐? 그거는 또 아니고 오프라인 미팅을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이런 카메라 같은 기기 세팅이나 촬영법도 있을 거고 편집을 그 시간에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외부 연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때도 있고 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도 있고 고객에 대한 심리를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프라인 미팅에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특강이 살짝 들어가 있는 특강이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 네, 거죠. 이 퍼플 유니버스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매월 소수의 인원만 선별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냐면 컨텐츠를 내가 직접 해봤는데 너무나 그 다음 단계가 어렵다. 비즈니스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킬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냥 진짜 내 브랜드를 키워서 매출 억 단위에 뭐 아니면 나는 해외 수출까지 하고 싶어.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퍼플 유니버스에 담을까 하고요. 자세한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뭐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심은 있지만 좀 의구심이 들거나 뭐 이렇다면 운영하는 SNS들도 다 따로 있고 하니까 상세 내용이 다 링크가 있거든요. 저희를 좀 더 깊게 조사를 해보셔도 저희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더 알찬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